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나도 1위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다 함께 헤쳐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시냐면요.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한번 살펴봐야겠죠. 5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최병문 대표님이시네요. 이 증권가에서 26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서 급등주들 미리미리 선취매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22.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JW 중해제약이라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12.8%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에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있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김본앤칼리팀이네요. 이 기관과 시스템 최고의 스펙이라고 자랑하고 계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28.8%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VT라는 이 화장품 관련주로 14.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에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대원제약이 있네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3위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기계처럼 수익나는 종목들을 쏙쏙 뽑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5.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인벤티지랩으로 13.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비츠로스테크 그리고 LS 전선아시아가 있네요. 자, 이제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버는 개미로 도와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74.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이 통신 장비 관련주로 36.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강원에너지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지난주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였던 시장 속에서 꿋꿋하게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어떤 전문가님이 되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빅스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 큰 수익, 빅수익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95.5%나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원익 PN이라는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56.1%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TPC 그리고 이구산업이 있네요.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로 우리와 함께할 전문가님은 빅스 전문가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에 노란 톡방 안에 입장만 하셨더라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원익 PN이 그리고 이구산업 두 종목 모두 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이 원익 PN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후공정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이 종목으로는 56.1%라는 큰 수익을 우리에게 단 4일 만에 4거래일 만에 안겨다 주셨습니다. 또 TPC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인데 29.9% 우리에게 수익률 안겨다 주셨고요. 이구산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구리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단 하루 만에 6.5% 수익을 내셨고요. 상신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3.0% 수익을 내셨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시장이 좀
과연 어떻게 흘릴지 여전히 방향성이 부재하고 또 주도주도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린 또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너무 힘들었지만 95.5%의 수익을 내신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장 초반 대비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린 또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우리 1등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월요일 방송에는 또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지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쵸. 네. 지난 한 주에 너무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제가 월요일 이 시간대 출연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뭐 노란톡방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이 계속 나왔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체라는 특별한 테마가 또 형성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죠. 적당한 타점에 확실하게 들어간 그런 종목으로 제가 지난주에 수익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란톡방 안에서 꾸준하게 더 좋은 종목으로 매일 찾아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다음 노란톡방까지 잊지 말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한 주 참 힘들었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테마주로 엮이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사실 초전도체 테마 우리가 혼자 공략을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테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란톡방 안에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안정적으로 초전도체 사실 공략하기 참 힘들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후공정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같이 묶이죠. 이 종목으로만 전문가님께서는 56.1%나 수익을 주셨고요. TPC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로 우리에게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초전도체 관련주인 이구산업으로도 전문가님께서는 6.5%, 상신브레이크로도 3.0%,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시장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셨더라면 95.5%라는 정말로 큰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데 나도 여전히 시장이 좀 방향성도 부재하고 또 계속해서 테마주로만 가는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한번 제대로 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빠르게 저희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여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이 힘들었는데 95.5%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전략과 함께 종목 선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사실 지난 한 주 참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었다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장이었어요. 맞아요. 참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 근데 전문가님 뭐 나는 힘들지 않다라면서 수익을 너무 많이 챙기셨는데 네. 일단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하나로만 56% 가까운 수익을 내셨거든요. 이 맞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신 건가요? 사실 지난주에 연일 하락장이기는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와중에도 시장에서는 꾸준히 움직이는 테마들이 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시장에서 수급은 온전히 시장의 투자자들 관심 자체는 초중도체에만 쏠려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초중도체를 놓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초전도체 테마가 네. 워낙 진위 공방도 있고 그리고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쉽게 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쵸. 테마일 것 손이 같아요. 선뜻 나가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하셨다면 오히려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또 정확하게 뭐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공략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따라서 또 옥석 가리기 시장 안에서 그 종목들이 더욱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주는 덕분에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큰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원익 P&E 뭐 56%가 넘어요. 이 종목은 어떤 타점을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들어가셨는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지난주에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챙긴 종목 원익 P&E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릴 텐데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이어지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위 여부에 따라서 급락과 급등을 연이어서 반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던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요. 모조리 다 하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상 또 한 번 올라가게 된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기대감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 뭐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이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하게 공략을 한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진입을 또 했던 것이고요.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이 원익 P&E라는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본 사업 자체는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차 충전과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때 당시 지금 7월 달 말부터죠. 이때 당시에 차트 흐름을 본다면 여든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고 너무나도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략했던 타점은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정확하게 초전도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질 때쯤에 그때 타점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면서 손을 뗄 텐데 어떤 이유로 들어가신 건가요? 사실 간단합니다. 기대감 자체가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전도체 재료가 붙게 된다면 네. 만약에 영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그럼 초전도체 테마의 재료가 없어졌을 뿐 그럼 말 그대로 100만 원까지 올랐던 부분에 대한 기대감만 반납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지금 초전도체 테마가 없어졌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기존의 재료로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화면을 조금 더 같이 볼까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이 저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불과 며칠이 채 되지도 않아서 연이어서 상한가도 가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윗꼬리도 길게 달아주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었죠. 분봉상의 흐름을 볼까요? 분봉상의 흐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 안에서 타점은 이때로 잡았습니다. 8월 10일 날 8,500원 정도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는데요. 진입한 이후부터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상한가 이후부터 급등까지 연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진입한 지 4거래일 만에 최대 56.1%에 대한 수익을 챙겨왔고요. 이 종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 자체는 2차전지 관련주예요. 하지만 초전도체로서는 이 초전도체 시험 분야 등에 사용되는 발전소 여자기용 이 전원 공급 장치를 생산한다는 재료가 붙게 되면서 사실상 초전도체의 테마에 직접적으로 편입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초전도체 테마가 그 물질 자체 지금 핫했던 그 LK99 물질 자체가 정말로 이게 실제가 아니다라고
발표가 난다면 이 사실상 초전도체에 대한 재료만 반납이 됐을 뿐 기존의 2차 전지의 장비에 대한 재료나 뭐 폐배터리 관련주,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그런다면 지금의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사실상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또 다른 재료가 하나 붙었을 뿐인데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준다는 종목이라면은 나중에 추후 외형적인 성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주가가 오히려 나중에 갔을 때는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공략하고 나서부터 또 한 번의 하락세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이미 거의 다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원익 PN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죠? 말 그대로 그 전에 초전도체 재료가 붙기 전까지만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재료가 붙어와서 그만큼의 기대감만큼만 지금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원래 기업, 원래 2차 전지 재료만 갖고 있는 그 주가로 돌아온 셈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도 다시 보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물론 지금의 타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 아직도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투매를 한다면 그만큼 주가 자체는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원익 PN이는 그 정도의 끼를 갖고 있고 그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전기차 충전 관련주나 폐배터리 관련주 이런 이슈로 저희가 함께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함께 공략까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까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원익 PNE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는 한 종목으로만 56.1%라는 큰 수익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외에 또 여러 가지 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다 붙었죠. 막 2차 전지 후공정, 폐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런 재료들이 붙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나머지 재료로 인해서 상승할 만한 종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종목 선물을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테마주 위주로 이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도 없고 그리고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내봐야 될까요? 오늘 또 우리 1등 하신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주, 테마주 모두 다 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95.5%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신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3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또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으로도 참 수익을 많이 냈지만 TPC라는 이 로봇 관련주로도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내셨습니다. 0.1% 부족한 30%인데 이 종목은 또 어떤 매력도가 있었길래 공략을 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이 TPC라는 종목을 공략하기 전부터 네.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뭐 시장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AI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또 수급도 맞아요. 받고 있었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어김없이 상승폭을 확대하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또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또 굉장히 부각되던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안 그래도 로봇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료적인 부분을 파악했을 때 이 종목은 나중에 오히려 의료기기로도 편입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만 여러분들 시장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오른 것 같지만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테마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의료기기 업종이었죠. 여기에 따라서 이 종목도 최근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수급도 함께 받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서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PC라는 종목은 로봇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편입되어 있는 것 자체는 로봇 관련주이지만 여기서 본다면 스마트 팩토리와 제어 로봇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제어 로봇 자체는 말 그대로 의료기기의 하나에 편입되어
편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추가적으로 의료기기만 본다면 이 기업은 인공피부나 장기, 이 치아 등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던 흐름들 속에서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던 재료들을 모조리 다 갖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한가도 물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었고요. 자, 분봉상 흐름을 볼까요? 일봉상 먼저 잠깐 보자면 이때 당시에 저희가 진입을 하고 나서 며칠이 채 되지 않아 상한가에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부터 상한가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두 번이나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시장을 보셨다시피 진짜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로봇 관련주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시장이 빠지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종목은 의료기기 관련주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수급까지 함께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봉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들어갔던 건 저점에서 잡아냈어요. 거의 3,090원대 저희가 진입을 했었는데 그 날 자체는 그렇게 막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고 시장이 반등한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로봇이라는 재료보다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주에 조금 더 비중 자체가 강하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당시에 상한가 갔을 때 이날 전반적으로 업종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을 둘러본다면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로봇보다는 의료기기 관련주로 조금 더 상승을 많이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대략 30% 가까운 수익을 챙겨왔지만 사실 여기서 그치진 않았어요. 조금 더 끌고 가고 있고 뭐 지금 조금 더 내려왔을 뿐이지만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만큼 재료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조금 더 내려오긴 했었으나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간다면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보유 중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차트만 봤을 때 언제 다 매도를 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이 종목의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흐름상 이 월봉 차트를 본다면 제가 네. 준비를 따로 해오진 못했지만 굉장히 이뻐요, 차트 자체가. 음. 이 종목은 여기서 그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도 10,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최근에 또 매물대 소화하는 흐름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잡아도 좋겠지만 최근에 시장에 또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는 와중에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TPC라는 종목은 나중에 로봇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기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공략하시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TPC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TPC 하나로만 30%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죠. 의료기기 관련주 뭐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나도 이렇게 한 가지 재료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로 시장이 빠질 때도 다른 재료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그런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전히 대응하기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오늘 또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종목 선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률 자랑은 더 이상 하면 저희 배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좀 파란불로 켜져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오늘의 이슈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갔던 하루였죠. 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2차 전지 장비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였고 또 맥신 관련주 이 종목도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또 이번 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실적 발표도 있고 뭐 한은의 금통위도 열릴 예정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어느 네. 정도 이벤트들이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기다렸던 이벤트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FOMC에 가기 직전에 이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주 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여기에 따른 2주 동안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상 지금의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악재가 아무래도 새로운 악재가 아니어도 기존부터 지속되던 악재였다 한들 뿐이지만 이 상승에 대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악재가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는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이벤트들을 조금 더 거쳐나간 이후부터야 시장이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방향성이라도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번 주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잭슨홀 미팅이나 금통이나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등이 이번 주 수목쯤에 다 완료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벤트들에 따라서 또 증시 자체는 변동성을 또 불러올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 증시가 뭐 하락하든 상승하든 결국에는 매일같이 뜨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결국엔 시장이 하락했지만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하나 생기면서 우리가 또 거기 안에서 수익을 봤듯 이번 주에는 뭐 정말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돼서 올라갈지 아니면 맥신이라는 관련주가 조금 더 부각돼서 올라갈지 사실상 시장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올라가는 테마들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테마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잡는다면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같이 네, 오늘 볼게요. 장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볼게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과 금통위 등 이벤트 등을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주는 연일 내내 하락만 했던 시장이었잖아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힘을 쓰지 못했던 한 주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다소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로 조금 돌아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이벤트 등이 좀 지나가야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시장 자체가 워낙에도 많이 빠졌고 특히나 대형주들을 제외한 뒤에 중소형주들은 이미 과대낙폭을 보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지금의 지수 상황에 대비했을 때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빠진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단기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의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을 먼저 좀 보여주는 모습을 만들어냈고요. 해외 변수들이 진정 소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중에 중국 부양 소식에 대한 실망감에 상승 탄력은 다소 두산되는 모습을 만들어냈는데요. 특히나 금리 인하폭 자체가 0.15%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는 0.1%만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여기에 중국 증시도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함께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을 장중에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양안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있었으나 시장은 굉장히 냉랭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최근에 중국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또 좋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증시를 강하게 짓눌렀던 대표적인 이슈 하나가 중국의 부동산 이슈인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양책이나 금리 자체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처럼 반등이 나와도 탄력적으로 반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볼 때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눌렸다라고 보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뒤에서 매수를 하는 업종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를 좀 만들어냈어요. 그 외적으로 화학과 기계, 금융과 통신업종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오늘 장 후반부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었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 가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적으로는 금융, 당연히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방어주로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관련주들은 최근에 굉장히 낙폭을 심하게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통신 쪽을 좀 강하게 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시장에 반등이 왔을 때 주도 업종에 통신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눌려 있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점 매수할 종목들이 있다면 함께 논의를 해봐야겠죠. 자, 이 종목 여기에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도 대폭 하락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지금 양지수 모두 일주일 내내 빠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지금 뭐 추가적인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호재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이미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긴축 우려. 사실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들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뭐 중국발 뭐 부동산 이슈 해가지고 제2의 리먼 사태다 뭐다 하는데 사실상 이 제2의 리먼 사태는 과도한 표현이고요. 이 제2의 리먼 사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울거먹었던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있었던 재료 자체가 너무나 크게 부각되는 것뿐이다라고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들어간다면 한 번만 시장에 하락 나와도 크게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사실상 우리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이 먼저 갈 가능성이 있고 테마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면 그 종목들을 매수했다면 얌전하게 기다릴 줄 알고 시장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면 이 시장에서 지금 정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이 빠지면서 내 종목은 조금 더 많이 빠질 것 같고 흔들리시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 사서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또 떨어지고 다른 종목도 사면 또 떨어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빠지거나 말거나 어차피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모든 종목을 가지고 안전하게 끌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올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가면 좋겠지만 다소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자 마감 시황과 함께 이번 주 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하지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수익만 내면 됩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난 한 주 참 울고 싶을 정도로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꿋꿋하게 지난 한 주 동안에만 95.5%라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뭐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수익을 이렇게나 많이 내셨고요. 56.1%나 내셨고요. 나도 이런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시장이 여전히 방향성이 부재하지만 나도 이렇게 테마 위주로 가고 그리고 방향성, 주도주가 없는 시장 속에서도 수급이 몰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 선물로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이겨내시면서 또 좋은 종목 선물까지 빠르게 입장하셔서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의 AI 산업이 킹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AI 열풍에 힘입어서 내년까지도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또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런 걸 앞두고 오늘 또 오늘장에서 한미반도체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뭐 HPSB, 가온칩스 또한 강한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장 마감했는데 국내에서도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호재거리가 있는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미 이번 연도 초반부터 반도체를 공략을 안 했다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를 본다면 많이 또 눌렸잖아요. 최근에 6월 달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공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그때 당시부터 이번 연도 초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반도체 종목들을 본다면 실적 장세를 배경으로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실적이 크게 회복되지 않은 종목들이지만
말 그대로 나중에 더 그만큼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앞으로도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했던 AI를 엮여서 반도체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재고 감소 이슈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많이 쌓여있던 재고 자체가 많이 감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 생산도 할 것이고 수요 자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막상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뭐 HPSP나 가온치스, 뭐 한미반도체 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라는 게 보다는 우리가 아직 올라오진 않았으나 실적 부분이나 기술적인 그 기업 자체의 재료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정말로 나중에 뭐 더 크게 올라갈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자체는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점에 있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지금에서야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 유망한 거 누구나도 알고 있어요. 2분기, 3분기, 4분기 될수록 실적 점점 회복될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이슈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지금 딱 보더라도 이슈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이미 다들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미 이제 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면 보시면서 같이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이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도 보면서 최근에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권리락이 이어지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만들어줬고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정말로 저점에서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10,000원대부터 시작했습니다.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60,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600%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처럼 몇만 프로, 몇천 프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다면 이런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 특히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고점이다라는 게 인식이 가능한 종목들은 배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오테크닉스나 ISC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연도 초부터 노란톡방에서 저희 빅세 노란톡방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뭐 지오 엘리먼트부터 시작해서 3S부터 시작해서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반도체 관련주들 이미 노란톡방에서 많이 공략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도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종목들 추려놨습니다. 뭐 40%, 50%그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니까 반도체에 난 이번 년도 한 번도 공략을 못해서 수익도 못 챙겨봤다. 남들 다 챙기는데 이번엔 놓치시면 안 되겠죠. AI에 엮이면서 그만큼 더 이상의 상승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련주 이미 좀 많이 이번 연도에 공략을 못하신 분이라면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외에 좀 주가가 재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업적인 측면으로는 좋지만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래서 이런 종목 저평가되어 있지만 실적 좋고 그리고 재료도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원활한 노란톡방 소통을 위해서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생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마지막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초전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게 지나고 맥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맥신 관련주들 상한가 먹은 종목들도 많은데 맥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초전도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딱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기대감만 먹고 나오면 됩니다. 시장이 뭐 이래나 저래나 말 그대로 수급을 그만큼 먹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 안에서 적당한 종목, 안전한 종목을 찾아서 기대감만 어떻게 해서는 챙기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볼까요? 네. 대표적인 종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7월 말쯤 초전도체 이슈가 처음 뜨게 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대표적인 대장주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상승에 상승을 연이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에 따라서 또 한 번의 급락을 맞이했고 또 한 번의 급등을 한번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또 한 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하한가를 맞이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사실상 보유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때 당시에도 물론 덕성, 서원, 서남, 신상, 델타테크, 초전도체 대장주들 너무 많죠.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면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급변동이 그만큼 올 수도 있다. 왜? 재료 자체가 초전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재료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올라간다면 내려오는 건 굉장히 쉽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익 PN이라는 후발주로 초전도체를 공략을 했던 것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원익 PN을 드릴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엔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뜨겁고 수급도 그만큼 투자자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기대감만 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기술을 개발했다 뭐 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갔을 때는 기술이 정말로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막상 상용화를 해보니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그 이슈가 또 한 번 뜨게 된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맥신 종목들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초전도체처럼 똑같은 흐름을 반복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경동인베스트 오늘도 또 한 번 상한가 갔죠.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이 종목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승까지 연이어 오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2연상을 기록했습니다. 태경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지막 종목 땡땡땡땡이라고 있는데 뭐예요? 자, 이건 비밀입니다. 오. 이건 어떤 종목인지 비밀인데 이거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아마 만약에 공략을 해본다면 맥신 관련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제가 공략한다면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또 재료가 또 추가로 붙는 종목인가요? 이 종목도? 네,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오. 기업이기 때문에 막상 본다면 말 그대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맥신이 정말로 기술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그쵸? 나오게 된다면 그대로 올라갔던 거, 2연상 갔던 거 그냥 그대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급등락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해서 내려오더라도 그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선 종목명 안 알려주나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이미 2연상을 갔기 때문에 지금 못 잡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아. 잡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덕성, 서원, 이 초전도체의 흐름이랑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잡아야 되느냐? 우리 또 이거 이슈 나올 때 아래에서 잡으면 되고 말 그대로 정말로 이게 진짜 기술이 개발됐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후발주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그 후발주들 공략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무리하게 2연상, 3연상 간 거 잡을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괜히 올라가 있는 종목 잡아서 시장 조정 나왔을 때 굉장히 또 가파르게 하락하는 거 그것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후발주들로 역시나 제가 지금 관심 종목 안에 담아놨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 종목이 타점까지 온다면 노란톡방 안에선 제가 타점까지 잡아드리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만큼 또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가지고 나올 시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맥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 또 연이어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죠. 전문가님께서는 이 맥신 관련주들 우리가 수급을 보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테마주들을 공략하기는 참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전도체 관련주인 원익 PN으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50% 넘는 수익률을 단 4일 만에 챙겨주셨죠. 이번에도 맥신 관련된 후발주, 히든 종목도 들고 오셨는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공략 못합니다. 이 종목이 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타점 그리고 종목명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이 관련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참 열심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그쵸. 힘든 장에서도 95%나
수익이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특별하게 종목 선물을 들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2차 전지 관련 좀 준비를 2차 해봤습니다. 전지요? 네. 오. 왜 그러냐면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거 2차 전지. 왜냐면 그만큼 또 눌리기도 했었고 우리가 또 공략한다면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또 씨름을 한번 할 거예요.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인 건지 아니면 이제 곧 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2차 전지 들고 오신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네. 이 종목은 조금 이따 차트를 보자면은 최근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 만약에 시장이 상승이 추가로 나온다면 2차 전지 위주로 수급이 한 번 더 쏠린다면 이 종목이 한 번 더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시면서 기업적인 분석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터리 모듈, 엔드플레이트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각형이나 파우치형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에 엔드플레이트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의 장점을 본다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모듈 기준 약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확실한 수주,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재료이기도 한 이 기업, 만약에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만큼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종목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초에 상장됐습니다. 2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신다면 바닥을 한번 잘 잡아내주는 흐름을 만들어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 바닥이 이탈되느냐? 6월 달 중순부터입니다. 6월 달 중순부터 2차 전지의 급락세가 이 시장에 이 강한 바람을 몰고 왔듯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관련주로 한번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아가는 흐름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특히나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종목이 굉장히 큰 수급이 한번 들어왔어요. 상장된 날과 굉장히 비슷한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수급을 보고서 현재까지의 움직임 등을 본다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늘은 양봉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까지 만들어냈죠.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지금 상승과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지지 구간이 한 번 더 형성이 된다면 조금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재료적인 부분도 좋고 기업적인 부분도 좋고 지금 차트에 대한 수급까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2차 전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개별적인 장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2차 전지만큼은 배신하지 않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 종목 같이 공략한다면 그만큼 탄력적인 상승 그리고 수익까지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정확한 매수 타점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는 이 종목 함께 받아가셔서 공략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선물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들고 오셨는데요. 여전히 이 시장의 어려움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2차 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히든 종목을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 기업, 차트의 수급 모두 다 좋죠. 삼박자가 고루 갖춘 이 종목, 당장 내일이라도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종목 어떻게 아냐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종목명,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주십니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제대로 된 종목 선물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맥신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히든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시장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나 이벤트 정에 이렇게까지 개별 정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잡지 않는다면 이번 주도 수익을 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그만큼에 대한 수익은 꼭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진행해봤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